양분을 주고서 그 양분을 충분하게 식물로 전달해 줄 수 있는 방법은 물이 없으면 안 돼요. 물이 또 적정량이 있어줘야 돼요. 적정량이. 그래서 이 토양 습도가 너무 많지도 않고 너무 없지도 않고 그래서 수채 생장이 약간 감소되는 정도에 있는 수준이 바로 이제 텐시오메타로 봤을 때는 25에서 한 55 수준, 요 정도의 수준이 과실 품질을 제일 좋게 만듭니다. 그지만 너무 습도가 많으면, 가습 조건이 많으면, 수채 생장은 왕성하지만 과실 품질이 아주 나빠지는 조건이 돼요. 그래서 봄철에, 특히 어릴 때에 꽃이 피고 나서부터 해가지고, 우리 저장양분이 가지에서 끝나고 바로 이제 지가 먹고 오래 자란 햇순에서 동화 양분을 보급받아서 자라는 시기까지 그때까지 우리는 쉬지 말고 물을 그냥 매일매일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금씩이라도 계속 주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것도 과하게 되면 이런 조건이 돼요. 나무한테 안 좋은 조건이 돼요. 그래서 그러면 어떤 것이 가장 적절할까? 여러분 그러면 과수원마다 다 텐시오메타를 선택을 해야 설치를 해야 될까? 몇 번 해봤어. 해봤더니 농가가 텐시오메타를 운영을 못해. 정확하게 운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손가늠이 있어요. 손가늠. 아세요? 내 과수원이 지금 물을 굶고 있는가? 너무 물이 많은가?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손가늠이 있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만두 아시죠? 만두 몰라요? 아시죠? 만두처럼 이렇게 손에다가 표토를 긋고 거기에다가 표토를 이렇게 한 5cm, 10cm 정도에 있는 흙을 이렇게 아침에 파가지고 이렇게 안쪽에 있는 걸 이렇게 해가지고 만두처럼 형태를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으면 이때는 적습 조건이 됩니다. 근데 이게 풀어져 버리면 여기 조건이 돼요. 참 성가시죠? 그걸 하기가. 그냥 겉보고 이렇게 내 눈으로 확인하고 싶고 내 눈이 딱 맞았으면 좋겠는데 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손가늠이 현재로서는 현실적이에요. 양분이 지금은 현재로서는 굶고 있다는 것은 물이 없는 것은 물이 공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수분도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나무가 굶고 있고 세포 분열을 하는 시기에 방이 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 돼요. 그러니까 그때 무렵에 그런 품을 사서라도 매일매일 그걸 하고 물이 부족하면 바로 물을 넣을 수 있게끔 준비를 해주는 것이 양분 관리하고 특히 우리가 지금 열과 조건이 굉장히 많잖아요. 열과가 많아. 열과가. 그러면 우리가 물 관리를 통해 가지고 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여기 이 시기에 세포가 분열이 일어나고 그 시기에 물이 안 끊어지고 양분이 균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거. 그렇게 하고 이것을 또 보완해 주는 시기가 이 시기에 해주는 것이 우리가 칼슘제 연면 시비를 해주는 거예요. 요때를 칼슘 연면 시비를 보완해 가지고 그때까지 해 가지고 봉지를 씌우는 작업이 여기가 해준 그 작업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나무를 보고 햇순이 이렇게 자라요. 햇순이 자라는데 밑에서부터 잎수를 세가지고 8장까지가 이렇게 밑에서부터 햇순이 이렇게 자랐을 때 8장 정도가 이렇게 딱딱딱 세보면 그 정도가 저장 양분을 먹고 자라내요. 근데 여기서 보면 9, 10, 11, 12 정도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때부터는 애들이 요 절간이 길어져. 이렇게 길어져. 그래가지고 이때부터는 새로 자라는 애들이에요. 오래 난 조기 전엽한 잎사귀들이 힘을 얻어가지고 이렇게 큰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잎사귀가 쬐깐하거나 굉장히 이 절간이 작거나 그런다 그러면 여기가 나무가 영양 상태가 지금 교란을 받고 있다는 증거가 돼요. 여기 나무가. 그래서 늦게까지 어이구야. 예,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정보를 보고서
아, 지금 나무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구나. 안색을 보고 이웃을 평가하듯이, 건강을 평가하듯이 우리는 나무를 보고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전정인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3주지를 하는 거나 2주지를 통해서 하거나 우리는 보통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는데 요 수형을 보기가 사실 진짜 잘하고 있는 걸 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요것은 이제 Y자 수형에서 양쪽으로 벌려놨는데 지금 가지를 이렇게 잘 펼쳐놨죠. 그래도 여기 같은 경우는 진짜 어린 나무에 비해서 잘 채워진 거예요. 요 정도 두께에서 잘 채워진 거라고. 이렇게 하면 돈 되겠죠. 굉장히 촘촘하게 잘 붙어 있잖아요. 이걸 우리는 지향합니다. 대신 여기 가지가 두꺼워져 가지고 여기 주지에 원줄기에 20-30%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여기 나무가 독자적으로 광합성을 하거나 저장 양분을 담아 놓으면 주인한테 이 원줄기에다 별로 뿌리라든가 그런 쪽에다가 안 나눠 먹어. 지 혼자 살아버려요. 뭔 말인지 알겠죠? 지 혼자 유지하기 바쁘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것을 될 수 있으면 가는 걸로. 세력이 원줄기하고 격가지하고 세력이 잘 그 구분이 주종 관계가 정확하게 나눠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전정의 목적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거 하고 있는 것은 이겁니다. 근데 문제는 어느 수준이 지나버리면 여기서 밑에서부터 싹이 안 나오기 시작해요. 싹이 안 나오기 시작하고 여기가 비어버려요. 그러면 우리는 죽기 살기로 해가지고 여기다가 가지를 만들어가지고 다시 올려가서 여기다 이걸 만들어 시작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걸 꾸준하게 이것도 한 4, 5년 지나버리면 다시 굵어져가지고 몇 번 못 써먹어요. 1, 2년 정도 따먹다가 다 끝터리에서만 따먹어. 올라간 것도.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하냐면 어느 수준이 돼버리면 여기 끝터리 부분에서 다시 여기를 부주지로 써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척지를 가지고 꾸준하게 나오는 척지를 가지고 유인을 해가지고 이 가운데 중간에 공간을 메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성목이 됐을 때는 이런 공간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평덕식에서 하되, 자, 이것이 이런 식으로 할 때 뭐예요? 상주 같은 경우는 언덕이 많아. 그러면 언덕이 많으면 요 그림 이대로 한다고 해서 언덕인데 밑에를 보고 이렇게 해버리면 쓸까? 되겠어요? 가지는 항상 부주지든지 주지에서 나오든지 출발 지점보다도 끝더리 부분이 항상 위로 떠야 돼요. 그죠? 그게 니꼬마 부책이잖아요. 그래야지 세력이 좋게끔 얘가 꽃눈도 만들어지지만 연장적으로 앞으로도 세력이 끝허리가 유지가 돼야지만 밑에서 달린 과실하고 끝허리가의 과실과 고른 품질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밑으로 한다고 해서 양쪽으로 하다 보니까 이 그림 그대로 한다고 해서 그냥 거꾸로 이렇게 유인해버린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돼버리면 밑으로 해버리면 여기서 다 튀어나오고 올라가 버립니다. 여기 기울하면 이쪽 부분에서 전부 다 튀어나가 버려요. 그래서 요령껏 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한다 그러면 좀 위로 이렇게 경사지로 돼 있다 그러면 이쪽에 있는 것에다가 경사지 쪽으로 이렇게 많이 보내줄 쪽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 식으로 하고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사지를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게끔 그 방향으로 자리를 많이 배치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나주도 그러고 전국적으로 그런 게 많아요. 감벌수처럼 우리가 신품종이든 뭐든 간에 처음에 생산량을 많이 끌어올리려다 보니까 감벌수처럼 전정을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주지를 막 엄청나게 둬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다주지를 만들어가고 다 처음부터 끝까지 해버려요. 그러니까 누가 감벌수인지 누가 연구수인지 모를 정도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감벌수하고 연구수를 구분을 해서 여기는 감벌수 같은 경우는 다주지로 했을 경우에 빨리 수확을 얻을 수 있으니까 거기서는 최대한 빨리 빼내고 연구수는 될 수 있으면 착가량을 적게 해서 될 수 있으면 수관을 넓히는 쪽으로
해야지 짧은 시간에 수량을 할 수 있는데 모든 나무를 3m 간격으로 심어가지고 거기다가 밑에서부터 달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다 망해요. 다 망해요. 수관도 안 맞고 확장성도 떨어지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그냥 그림을 보고 이런 공간들은 저기 위쪽에서 부주지를 만들어가지고 이 공간을 좀 채워야 된다는 그 내용이 되겠어요. 우리는 이런 데서 다 만들어갖고 이렇게 올리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여기 부주지에서 빼가지고 이렇게 덮어라. 그런 내용이고. 자, 이것은 부주지를 만들었을 때, 부주지를 만들어갖고 이쪽에서 뺐을 때에 여러분이 1년에 딱 평생 딱 한 번만 고생해주면 그 다음부터 전정이 아주 쉬워져 버립니다. 전정이 쉬워져 버려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조금 이야기를 제가 드렸는데 이거 느낌 오시는가요? 별로 안 와요? 이제 마무리를 좀 두 커트만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여름 전정을 이제 전정을 하고 나서 여름 전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름 전정할 때 여기 아이고야. 주지의 첫 번째에서 여기 끝터리 부분에서 여기 안쪽에서 나오는 것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따줍니다. 또 등 쪽에 있는 건 전부 다 따줘요. 그리고 끝터리는 될 수 있으면 손대질 않아요. 근데 나무 세력이 떨어진 데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것도 다 따는 데가 아니에요. 나무 세력이 떨어진 데는. 될 수 있으면 잎사귀를 많이 얻어야지 다시 얘가 회복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나무 예비지를 이제 만들더라도 여기에 우리가 측지 있잖아요. 격가지. 격가지를 할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분의 1 정도는 여기 신초가 나오면 무조건 등에 있는 것은 다 따버려요. 그리고 여기 3분의 1 나머지 부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요것을 손대질 않아요. 다 잘라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엽수가 부족해요. 그래서 여기 하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가 사실은 빈 공간이 많아요. 열매가 닿는 곳이 하나도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잎사귀를 한 5장 정도 냉가놓고 위에를 잘라버려요. 여기도 나오면 위에를 잘라서 여기 빈 공간에 잎사귀를 확보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놔두면 여기 자르는 순간에 약 보름 정도는 얘가 약간은 생장을 멈춰가지고 멍해하고 있어요. 그런 순간에 옆에서 많이 크기 때문에 옆에가 높아지면 여기가 생장이 좀 줄어들어요. 그리고 다시 자라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끝터리에서 2개가 다시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애들이 자라는 것이 더디게 자라고 여리게 자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에 꽃을 원한다 그러면 특히 원안 같은 경우 여기서 말뚝정정을 하신 분이 있어요. 내가 여기 가까운 데 가봤어요. 그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를 자르고 다시 이렇게 나오면 한 번 더 잘라주면 여기에서 부족하지만 꽃눈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잎사귀를 그쪽에 확보를 하게 되면 민둥산이 되지 않게끔 가지를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꽃이 이렇게 혼합화가 되어 있는 모습인데 자화 친화가 되는 것은 이 그림을 좀 참고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화에다가 꽃을 달면 다 숫배가 나와요. 숫배 아시죠? 체하부 돌출과. 숫배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 끝털이 여기 부분을 손가락으로 이렇게 눌러버리되 꽃을 정리를 하는 거예요. 미리. 눌러버리되 여기 잎사귀는 놔둬야 돼요. 잎사귀는 살려두고 꽃을 눌러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우리가 숫배를 체하부 돌출과를 생성량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많이 바쁘죠? 이거 할 때가. 예. 그리고 여기 이렇게 등 쪽에서 나온 것은 5cm 이상 신초가 자라버린 상황이 되면 그때부터는 밑지는 장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장 양분도 손해보고 우리가 전정을 했을 때 그 반응 같은 것을 잘라버림으로 인해서 버리는 것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5cm 미만으로 해서 밀어버렸으면 그것은 저장 양분의 손실도 적고 남에 대한 영향도 적고 그렇게 됩니다. 이보다도 더 큰 상태에서 자르면 나무를 세력을 줄이는 방향으로
뿌리를 자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압의 세력이 작아져요. 그 다음에 이제 물리성을 우리가 얼마 정도 중요시해야 되는지 그것을 제가 이제 이 그림에다 담았습니다. 여기 공기하고 물과 흙의 고체 상태의 그 비율이에요. 이렇게 공기 함량이 적다라는 것은 굉장히 진땅이에요, 진땅. 지금 겨울에 눈 와가지고 눈 녹으면 이 가면 신발에 막 끈적끈적하게 다 달라붙은 데가 바로 이런 공간이 돼버리면 뿌리가 노화가 되고 공기가 적어서 굉장히 나쁜 조건이 됐을 때 과실 특성도 안 좋고 그런 조건이 돼버립니다. 자, 여기서 아까 제가 설명한 것이 여기 큰 끄트리 부분이 있고 여기가 중간 지점이 두 번째 나는 것이 한 절반 정도 여기 큰 가지의 절반 정도 나오면 이 세력이 괜찮은 거예요. 그지만 여기 가지가 끄트리 가지가 이 정도 나왔고 두 번째가 보이지도 않아. 이러면 세력이 약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단축을 해줘가지고 세력을 키워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혹시 봄철에 신초가 나왔을 때에 신초의 끄트리를 보면 약간의 빨간색 기운이 있어요. 보셨던가요? 그것이 약 10개 중에서 2개 정도 이상이 된다 그러면 세력이 좋은 거예요. 근데 전혀 그런 게 여기 빨그적적한 것이 없고 그냥 대부분 그냥 다 노란색으로 샛노랗고 이렇게 그냥 청색으로만 녹색으로만 보인다 그러면 나무가 세력이 확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고서 나무의 안색을 살피고 세력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름철 이제 그 유인 처리하는 방법. 빈 공간이 있다면 무조건 가지는 자르지 말고 빈 공간이 있으면 다 밀어 넣어놔야 돼요. 잎사귀로 가지고 일을 하게끔 해서 될 수 있으면 자르지 말고 빈 공간이 있으면 다 밀어 넣어놓고 그 다음에 겨울에 잘라가지고 그 반발력으로 수영을 만들어 가야 돼요. 자르면 안 돼요. 5cm 이상 돼서 자르면 다 손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 이 그림을 제가 마지막으로 할게요. 자, 여러분 6월 하순경부터 7월 중순 무렵 되면 대부분 우리가 멈춘 잎이 생기죠. 그잖아요. 멈춘 잎이 생기게끔 또 안 생기면 애가 타라가지고 우리가 멈추게 하려고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왜 멈추게 할까요? 계속 자라면 그게 왜 불리할까요? 요 그림 하나가 다 답이에요. 보세요.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자라질 않아야 돼요. 여기 끈처리가 3배 정도로 해서 더 이상 안 자라면 그 다음부터 뭐냐면 과실이 크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것이 안 멈추고 자라버리면 과실이 커야 할 때 신초가 다 자라버려요. 신초 쪽으로 양분이 다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나무 가지를 키우는 농사가 돼버려요. 그 시기부터 우리가 여러분 수확기 때에 되면 큰 거 먼저 따고 조금 더 남은 게 남아가지고 작은 거 있으면 좀 더 키워가지고 좀 따서 달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팔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그 짧은 시간 안에 한 10일 정도만 키웠다고 얘들이 엄청 커진단 말이에요. 근데 과원 전체가 이런 조건으로 멈추지 않고 10일, 15일 정도 더 늦게까지 자란다 그러면 어때요? 과실이 더 늦게 자라는 거예요. 늦게 비대하고. 그 느낌 아시겠죠? 이게 빨리 멈추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고품질 과실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걸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동계전정 할 때에 눈수를 정확하게 남겨놓고 너무 많이 눈수를 좁게 놔두고 해버리면 그냥 웃자라기 쉬운 조건이 되고 또 과실을 좋은 피해를 너무 많이 당해가지고 과실을 못 달게 되면 이런 조건이 돼버려요. 계속 멈추지 않고 자라게 되고 또한 내가 질소를 너무 많이 주거나 줄 수밖에 없는 조건으로 변해져 버렸다면 신초가 계속 자라는 조건이 돼버려요. 그러면 과실은 늦게 자라는 과실 비대가 굉장히 제약을 받는 조건이 되니까 우리는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이 안 되게끔 여름 전정, 그 다음에 겨울 전정 할 때 하고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올해부터 우리 여기 상주 쪽에서 가장 취약점은 뭐냐?
덕이 부실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지를 할 때 결과가 빤듯하지 않아. 그래서 다 이렇게 휘어서 이렇게 유인을 해놨어.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그런 모든 반응이 나오질 않아. 그래서 중간에서 다 튀고 나가버려요. 그러면 튀고 나가서 많이 잘라버리면 어떻게 되냐? 그쪽에 가루깍지벌레라든가 그런 것들이 그 공간에가 자른 둔터기가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조절을 하기가 힘들어. 그래서 오래라도 결과지를 만드는 것 같은 경우는 반듯하게 유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것 중에서 딱 하나만 제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있으면.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궁금하시면 원예특작가학원으로 제 휴대폰 번호는 여기 담당자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어보시고 또 여기 상주농업기술센터는 훌륭한 가수 점단 연구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센터의 선생님들과 그리고 농촌진흥청의 전문가들, 각 분야의 전문가들 배고프면 찾게끔 돼 있습니다. 여러분 찾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것들을 반드시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